안녕하세요. 오늘부터 ASL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온 이유는요. 제가 국비 지원 개발자 과정을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과정을 들었잖아요. 모두 다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비 지원 개발자 과정 대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Q&A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쪽에서 무료로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3개월 수강을 했고요. 국비 지원과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의 차이점? 솔직하게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광고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측에서도 우리 장점만 막 쭉 나열해주세요 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담당자분과 주고받은 일부 내용이에요. 정말 담당자분께서도 객관적 정보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가감없이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이 뭔가요? 라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이 뭐냐 하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트캠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국비 지원하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비 지원이랑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의 차이점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강의를 저희가 듣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은 약간 EBS 강의를 듣는 느낌이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은 사설 강의들 있잖아요.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 저희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강의를 듣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은 한 번도 듣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내일 배움 카드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은 돈을 지불하고 들으셔야 한다는 점. 그런데 후불제 제도가 있어서 본인 사정에 맞게 지불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직 또는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강사진 20명이 커리큘럼을 다 구성하셨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리큘럼 안에는 자바 기초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터브 강의, 스프링 강의,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강의, 컴퓨터 공학 기초 강의 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주 코딩 테스트, 주차별 레벨 확인으로 점수 미달이신 분들은 탈락시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다 통과시켜주고 데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차별 레벨 확인으로 점수 미달이신 분들은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또 온라인 강의만 띡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또 본인 기수가 끝나면 수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강생끼리 스터디도 모집해서 진행하고요. 또 수강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서도 특강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취업에서 유리한 개인 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필수로 하게끔 커리큘럼으로 짜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나름 국비 다닐 때 팀 프로젝트도 하고 자신감이 이제 살짝 붙었었는데 따로 취업 컨설팅을 받을 때 이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시는 거는 욕심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프로젝트가 진짜 많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취업을 빨리 하려면 국비 지원과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정답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취업까지 시간이 내가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로베이스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1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비 지원을 6개월 들으시고 그 뒤에 제로베이스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국비 지원 끝나고 바로 취업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국비 지원이 끝나고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담당자 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국비 지원 끝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능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CRUD, 시큐리티 기능을 기술적으로는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전공자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딱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커리큘럼을 살펴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코딩 테스트나 뭐 컴퓨터 공학 강의 또 개인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구조여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거다 하고 이제 수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정해진 시간은 없죠. 공부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저는 백엔드 스쿨 다닐 때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까지 공부했던 것 같고 국비 지원 다닐 때 사실 더 빡세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를 이제 아침 9시 20분에서 5시 50분까지 듣고 이후에 2시간씩 개인 공부까지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제로베이스를 들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다 하시면 그래도 하루에 한 적어도 8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코 만만히 보실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빡세게 그 강의 이외에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강의 듣는 거 외에도 제 스스로 책 사서 막 책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의 외에도 본인이 공부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6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엔드 스쿨을 다니면서 좋은 개발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국비지원 다닐 때는 좀 개념 익히고 기능 구현하고 당장 진도를 쫓아가는 것에 조금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백엔드 스쿨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공학 기초 강의, 또 강사님과 라이브 세션 이런 거 들을 때 좋은 개발자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7번째 질문. 비전공자가 듣기에 국비지원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라면 제로베이스를 듣던 국비지원 과정을 듣던 한 달 정도 개념을 예습하고 시작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국비 다니기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예습을 조금 하고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2주 정도 책이랑 유튜브 강의 추천받은 거 공부해서 갔거든요. 근데도 저는 따라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다 하시면 한 달 전에는 예습을 하신 후에 뭘 선택하시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습을 하고 비전공자가 더 따라가기 쉬운 과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제로베이스가 더 체계적으로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예습하고 갔어도 따라가기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국비 지원 수업은 수업 중에 좀 한 번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 하고 있지? 약간 여기 따라가기 급급하고 또 저희 학원 수강생들끼리 자주 했던 농담이 내가 지금 자바를 배우고 있는 거야? 영어 타자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런 농담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 지원이 비전공자들이 따라가기가 조금 더 벅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질문인데요. 각 과정에서 장단점을 여쭤봐 주셨어요. 국비 지원 장점은요. 무료라는 점 가장 메리트가 크죠. 그리고 매일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벅찼고요. 그리고 강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강사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끝까지 알려주시려고 되게 노력은 하셨는데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제 수준보다는 난이도가 있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거죠. 이제 제 역량이 거기까지가 안 됐으니까, 안 되다 보니까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많이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의 장점은 탄탄한 커리큘럼이죠. 무엇보다 유용한 특강 같은 거 제공해주시고 또 수강생 관리해주신다는 거, 이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단점은 굳이 뽑자면 온라인이라서 이제 동료들을 직접 만나서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를 북돋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터디 구성하셔가지고 만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본인들이 하시기 나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질문인데요. 2가지 강의 퀄리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강의 퀄리티는 제 생각으로는 요것도 제로베이스가 더 탄탄해요. 예를 들면 자바에서 해시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강의 자체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 기능을 구현을 해서 사용할 건지, 현업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비 지원에서 게시판 기능을 만든다. 그거를 강사님이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따라 쓰는 정도? 물론 그 뒤에 이제 복습하고 뭐 이런 부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따로 뭘 저희가 한다거나 그러다기보단 그냥 강사님이 이렇게 코딩 하시는 거 저희가 좀 따라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크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제로베이스 찬양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과정을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너무 어땠을까, 이걸 듣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좀 깨림직했으면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도 좋겠다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돈을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값어치를 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다 하면은 제로베이스 듣기 한 달 전에 개념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세요. 국비 지원과 그리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Q&A에 대해서 남겨보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혹은 DM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개발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